초등 때 공부를 그나마라도 적당히 했던 아이들이 중학교로 올라가면서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정말 충격을 받으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정말 많아. 그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뒤통수를 얻어맞으시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 그리고 그 결과가 중등 때 돼서야 나타난다는 게 진짜 큰 문제인데. 그치. 그게 사실은 원인은 초등 고학년 때 학습 문제일 텐데 그 결과가 중등 때 나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실 진짜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 소장님 생각하기에 진짜 공부 실력이 왜 초등에서 중등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실전 준비가 안 돼 있어, 사실. 그치. 지금 객관적인 자기 아이의 수준을 모르시는 경우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객관적인 실력을 모르고 그리고 곧 닥치게 될 사실 초등과 중등의 차이가 중등과 고등의 차이보다 훨씬 몇 배 이상 크잖아. 체감적으로 엄청 크지. 그렇지. 뭐 공부 양부터 뭐 난이도부터 시작을 해서 또 중요한 거는 시험이라는 걸 제대로 보기 시작을 한다. 그 다음에 그 시험이라는 거는 형식을 갖추고 있잖아. 유형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고 그냥 뭐 공부를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그 준비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객관적인 실력이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지. 그래서 수학에서도 중1 과정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초등학부모님들이 되게 많거든. 근데 사실 객관적으로 따져보면은 초등 5, 6학년 내용이 조금 심화될 뿐이야. 근데 아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문제 유형 같은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뭔가 시험을 대비한다는 개념 자체가 초등 때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이들의 체감 난이도로 파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어렵게 느끼니까 학부모님들도 진짜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영어도 마찬가지인 게 평가원에서 조사를 해보면 우리 아이들한테 영어가 제일 어려워진 시기가 언제냐라고 물었을 때 무려 1등과 2등이 중1, 중2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여기서 받는 충격이라는 거는 엄청나다라는 거지. 3등이 초3이라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 아이들한테 물었을 때 언제가 어려워졌냐 처음으로. 그만큼 중1, 중2 이 시기가 아이들이 받는 체감적인 충격이 상당히 크다. 이때부터 이제 영어를 멀리하고 포기하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뭐가 그렇게 달라졌을까? 이거는 사실 단순히 영어만의 문제는 또 아니거든. 이제 해야 할 공부의 양도 너무 많아지고 복잡하잖아. 이제 여러 개를 또 해야 되고. 동시에. 그래서 그런 실전과 관련해서는 오늘은 우리가 뭐 영수의 관점뿐만이 아니라 공부 전반적인 관점에서 왜 초등 공부가 중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실상 그런 답답한 경우가 너무 많잖아. 그리고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 맞아. 우리 아이가 초등 때는 정말 잘했는데. 너무 잘했는데. 영재인 줄 알았는데. 그치. 수재인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보니까 너무 성적이 형편없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을, 아이들은 좌절을 겪는다. 근데 이게 정말 학습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초등 보통 5학년, 아까도 5학년 얘기를 때. 했지만 초등 5학년 전후부터는 조금 다른 방식의 이제 공부를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가 거의 그런 경우가 많지 않지. 그냥 하던 대로. 해오던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또 5학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때부터 대부분 내용들이 어려워지기 내용들이 시작하지. 이제 뭐 영어 수학도 그렇지만 이제 내용들을 또 선행을 하는 경우에 이때부터 보통 중등 대비가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거고 영어로 따지면 이때부터 또 뭐 문법이라던가 뭐 라이팅이라던가 혹은 비문학 중심의 조금 어려운 지문을 읽는다던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한 번에 온다는 게 문제야. 특정 과목만이 아니라 여러 과목이 동시에.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의 학습 자체가 무너지는 게 상당히 많지. 근데 나는 그게 좀 아이들에 따라서 가려져서 있다가 드러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생각해. 무슨 얘기냐면 초등 공부는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잖아. 그러니까 테스트 같은 것들을 통과한다는 기준에서.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머리 좋은 애도 있어. 너무 많지. 어. 그러니까 그거를 아이가 노력해서 만든 실력이라고 생각하셨을 그렇지. 수도 있는 거야. 그런 추세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를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부터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물론 아이들 입장에서 초등 어렵지, 아이들 눈에는. 근데 그 상대적인 어려움이 훨씬 커져가는 그치. 그 시기에 머리가 조금 돌아가는 아이들, 쉽게 말하면 공부 지능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성적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1차적으로 안 되는 시기가 이제 초5부터 스타트를 끊고 중1, 중2 때 확 오는 거지. 그때부터는 노력이 정말 중요한 건데. 그치, 그 전까지는 노력보다는 머리가 중요했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머리보다는 노력이 더 중요하고 공부하는 습관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시기로 돌아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학습이 되게 조금 더 진중해져야 할 타이밍, 그리고 이 타이밍을 오히려 영어나 수학이나 뭐 선행이나 너무 교과 중심으로만 보시는 건 절대 옳지 않다. 아예 공부하는, 그러니까 공부하는 진짜 공부의 내공을 키워주셔야 되거든. 그게 돼야 나머지 교과목들의 실력이 쌓일 텐데 이때 겁먹던 공부가 시작이다. 아, 너무 많아. 진짜 아이들 중등 선행 시작하는 친구들 정말 부러워하는 애들 굉장히 많다. 그렇지. 특히 이제 사춘기랑 되게 맞물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이제 중등 공부 시작했더라. 물론 엄마가 자극을 주는 경우도 있어. 근데 아이들 스스로 실력이 안 되는데도 나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친구도 하니까 나도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당연히 실력이 안 되니까 힘들지. 그치.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우리 학부모님들도 약간 겉멋이 들어가는. 왜냐면 우리 옆집에는 내 친구 아이는 이런 정도의 교재를 이 정도의 진도와 속도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항상 이 상대적 비교가 문제지. 그래서 실상에 맞지 않는 겉멋든 공부가 시작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참, 이거 정말 많은 거잖아. 특히나 이거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고3도 겉멋든 공부 엄청 많이 하거든. 사실 수능 직전에 알잖아. 알지. 보통 문제집을 옆으로 넘기다가 위로 넘기기 시작하잖아. 그치. 실전 모의고사. 그치. 실력이 안 되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위로 넘기기 시작을 하면 본인도 넘겨야 된다. 온갖 유명한 그 모의고사를 다 굿즈 모으듯이 애들 다 사재 끼는 거 정말 많이 봤죠. 그게 사실은 불안한 심리에 맞아. 대한 좀 반증이지. 이 리액션일 뿐인데 실제 그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 그래서 아이들 지도를 할 때도 그 얘기를 난 되게 많이 들었어. 선생님 언제 풀어요? 이미 준비 다 돼 있어.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왜 그거 금방 풀어, 준비되면. 맞아. 뭐 한 일주일만 해도 뭐 몇 번을 풀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겁먹든 공부가 절대 아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마음은 이해는 되잖아. 당연히 다른 아이들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가 크게 뒤처질까 봐 걱정되는 마음에 하시는 거는 당연한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실력을 파악하시는 게, 특히 초등 때는 사실 중등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왜냐면 중등도 어쨌든 절대평가가 기반이고 이제 고등부터는 그렇지 않잖아. 그치. 자, 그런 측면에 있어서 초등은 더 이렇게 뭐 문제도 너무 쉽고 기본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의 객관적인 실력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다가 그래도 좀 개중에는 잘한 것 같아. 적당히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방심하시다가 중학교 때 딱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 그걸 좀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객관적인 실력을 좀 보시려고 되게 여러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관련된 영상도 많이 찍었지. 뭐라고 검색을 하면 나올까? 초등 때 이제 테스트 해보시라고 수학 테스트, 영어 테스트라고 검색만 해보시면은 뭐 여러 사이트들 도움받을 수 있는 도구들 놨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원의 레테, 맞아. 그것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 하여튼 계속 객관적인 실력을 좀 파악하시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겉멋든 공부의 다른 건 뭐냐면 공부하는 척이 이때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할 거는 많아. 그나마 성실하는 아이들은 어떤 패턴을 보이기 시작을 하냐면, 그러니까 두 개지 뭐. 하나는 튕겨져 나가. 싫어, 하기 싫어. 이렇게 가는 축이 하나 있고, 또 한 축은 본인도 이제 약간 위기의식이 느껴지는 거야. 뭐가 잘 안 되고 칭찬을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수업을 되게 오래 듣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듣는 공부에 집착을 하기 그렇지. 시작하지. 이제 인강이 됐든 특히 맞아. 그러니까 뭐 오래 앉아 있으면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고 특히나 어른들, 특히나 우리 엄마 아빠가 칭찬을 해주시고 진짜 안심하시고. 왜냐면 공부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때부터 앉아서 멍 때리고 이런 애들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수업에 너무 의존하려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인강을 듣든 계속 수업만 듣고 앉아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내 거를 내가 정리를 해보고 뭐 이렇게 그게 진짜 공부. 그때가 공부인데 그거를 이제 피하는 거야. 회피하기 위해서. 근데 딴 거 하면 불안하니까 계속 수업에만. 반대도 이게 우리 학부모님 버전도 있지. 아이 공부가 불안하고 혼자 하던 공부를 안 하니까 계속 학원 뺑뺑이를 돌리시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 공부하는 척 심리적 위안만 얻는 거지. 과연 이제 그래서 이게 좀 더 제일 심각한 뒤통수. 그렇게 학원을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믿고 보냈는데 좋은 학원 정말 갑자기 열심히 중학교, 알아봤는데 특히 중2 때 딱 시험 보고 나서 와 맞아. 이거 뭐지? 라는 생각들 그때 겪으시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진짜 공부, 진짜 겉멋든 공부가 아닌 이런 부분도 초등 5학년 전후부터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유의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리고 초등 5학년, 특히나 6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자, 이때부터 약간 실전에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대부분,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지. 실력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안 됐거나. 그러니까 시험 자체의 준비가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뭐, 핑계를 댈 수가 없어. 그것 자체는 당연히 실력이잖아. 그러니까 초등 때까지는 여유롭게, 뭔가, 이렇게. 근데 중학교에 가면, 이제 시험이라는 게 시간이 정해져 있고, 유형이 정해져 있고, 뭐 어렵고 이런 거 문제 치더라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형도 보통 초등 때는, 사실 뭐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일단 뭐 읽고, 그치?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본적인 내공을 기른다라는 관점에서는 좋지만, 중학교를 올라가기 전에, 유형도 모르고 올라간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시험은 사실 유형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치. 어떤 시험이든 잘 보려면 유형을 알고 있어야 돼. 시험의 관점을 떠나서라도 어떤 주어진 질문에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하고 우리도 초등 국영수 문해력 그쵸. 책에도 질문 문해력이라는 걸 했잖아.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어떤 형식으로 물어보든 간에 그 질문 자체를 이해하고 그 유형 자체를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풀어내는 게 정말 실력이라고 본다면 보통 5, 6학년 때는 그런 유형들도 그래서 이때는 좀 같이 좀 꼭 해주시면 좋을 게 요 전 영상에서 영어 문제집 그리고 전전 영상에서 수학 문제집과 관련된 지금 어떻게 보면 시리즈로 지금 이제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영어 문제집 특히나 5, 6학년 정도 됐을 때 영어 독해 문제집을 꼭 보셔야 된다. 꼭 아이들이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형식을 갖춘 중등 유형을 미리 경험을 해보고 또 뭐 비문학 같은 경우에도 주로 이제 픽션 위주로 읽었던 아이들도 경험을 해보고 또 좋은 점은 뭐냐면 학습적인 장점도 있어. 문제 유형에 따라서 문제를 풀잖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 하나를 읽고 나면 뭐 주제도 물어보고 일치 문제도 물어보고 뭐 어법도 물어보고 뭘 쓰게끔도 한단 말이야. 영어 독해 문제집 같은 경우에 그거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옆에서 이제 쭉쭉 그 틀리는 문제의 추세를 보시면 우리 아이가 어떤 유형에 약한지를 또 알 수가 있어. 그냥 무턱대고 읽기만 한다고 해서 사실은 파악이 쉽게 되지는 않거든. 아이 스스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또 학습에 유익한 점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서 초등 고학년 아이들은 중등 대비 겸 조금 더 디테일한 학습을 위해서라도 그런 유형들을 좀 파악해 보시는 거. 그 다음 우리 학부모님들은 이제 너무 많이 바뀌잖아, 시대가. 지금 교육 과정부터 시작을 해서 고교 학점제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단일 학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주시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우리가 또 올려드린 그런 정보들이 있지. 고교 선택할 때 우리가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학교알림이라는 사이트를 열심히 보셔라 이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 요 위에 이제 링크 올려드릴 건데 이걸 통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많이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동네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우리 아이가 뭐 진로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느 학교에 가는 게 좀 유리한지 미리부터 좀 공부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인 게
이제는 학교의 선택도 너무 중요하다. 지금도 중요하지만 고교학점제로 들어가면 더 중요해진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아이가 다닐 가능성이 있는 그 여러 학교들의 특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에서 내는 문제의 형식들이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대동소이하지만 고등학교만 돼도 특화가 많이 되지. 문제를 내는 내신 문제가 그리고 출제가 되는 형식 또 수행평가도 마찬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알지 못하면 마찬가지. 고교 내신 정말 중요한데. 선행의 측면에서 또 미리 준비하신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그걸 알고 준비하시는 게 방향성을 잡고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유리하지. 그래서 학습의 방향성, 지금 뭐 입시 이게 아니라 그 흐름을 알아야 우리 아이들 학습의 방향성이 뒤처지지 않게 파악이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어우러져야 초등 때의 공부가 중등, 고등 가서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을 텐데 그냥 하던 대로 이게 아니다. 그 기점을 초등 5학년 전후로 두시고 이제는 좀 진짜 찐 공부 그리고 이때부터 좀 준비해야 할 것들을 조금씩 해야 중등 때 1차적인 중1, 2 때 충격을 조금 완화할 수가 있고 그래서 중학교 생활을 잘해야 이제 고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정말 중요한 연결 다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 그리고 특히나 그래서 우리가 학년별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학년별 학습에 대한 포인트.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시면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에 올라가 있는 학년별 학습의 주의사항 영상을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초등 때는 아무래도 엄마 손길이 많이 가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중등부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되는 것들도 많거든. 근데 공부 계획을 안 세워봤고 피드백도 혼자 내보지 않았고 그런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은 중학교 때 분명히 굉장히 우왕좌왕하다가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야. 그래서 초등 5학년 때 이렇게 소장님이 얘기해준 여러 가지 대비를 함과 동시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 세워서 스스로 공부에 책임을 지는 연습을 조금 시켜주시는 게 어떨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실력을 한번 파악해 보고 우리 지역의 또 여러 가지 학교 정보, 기출 정보 또 큰 틀에서 한번 파악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초등부터 중고등까지 사실 우리가 늘상 강조드리는 게 고3까지 정말 남는 공부를 좀 하자. 정말 근시안적인 그런 공부가 아니라 좀 현실적이면서도 근본적 내공을 쌓는 공부 초등 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끝? 왜 안 해?